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우리 왜 하원에 갔는데 식물이 너무 예뻐서 우리 집에 들여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죽어버린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식물 중에서 플랜테리어 하기 좋고 그리고 공기 정화에 탁월한 그리고 정말 초보자들도 키우기 쉬운 그런 식물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테이블 야자예요. 이런 야자류는 아주 열대우림의 웅장한 나무 밑에서 자라는 요 작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야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얘는 아무래도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잎보다는 그늘을 더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기 정화에 좋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디자인이 되게 뭐랄까 이국적이고 예쁘잖아요. 그럼에도 가격은 굉장히 착하다는 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한 포트에 1,700원씩 주고 두 개를 사다 여기다 심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뭐 큰 거 같긴 느낌상 느낌 큰 거 같긴 한데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단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야자는 정말 식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완전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돼요. 햇살이 굳이 많이 들지 않아도 그냥 그늘진 곳에 어디에 두어도 어느 공간에 두어도 다 잘 자라는 식물.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테이블 야자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황칠나무예요. 요 황칠나무는 저희 집에 지금 들여온 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요 모습으로 그대로 화분에 심겨진 거를 그대로 저희 집에 왔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예뻐서 그냥 반해서 너무나 예쁜 수영에 반해서 저희 집에 데려왔거든요. 근데 데려왔는데 한 2년 동안 지금 3년 조금 넘었고 한 2년 동안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살아있는 건가 의심될 정도로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새잎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잎이 이제 나서 얘네들은 이미 다 새로 난 거예요. 새로 난 잎들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게 되죠. 이거는 또 특징이 뭐냐면 새 잎이 나게 되면요 원래 있던 잎들은 또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제가 3년 전에만 해도 저도 처음 본 황칠나무를 보고 너무 예뻐서 들여왔지만 지금은 이게 인테리어 식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철사로 이렇게 막 모양을 만드는데 그 너무 식물한테 좀 잔인한 느낌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건 안 할 거고 그 다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다 아시죠? 요것도 저희 집에 들여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올리브 나무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곁에 두고 함께 해야 할 반려식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 수형이 되게 예쁘고 좀 큰 걸 구입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를 저희 집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한 조금 컸어요. 한 5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지중해 식물이다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데 그런 댁이라면 저는 올리브 나무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햇살이 잘 드는 집이다 그러면은 그냥 한 그루 정도는 들여놓고 예쁘게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신경 많이 안 써도 가끔씩 위에 잎이 좀 끝이 좀 이렇게 좀 노랗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실내 온도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분무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잎에다가 이렇게 분무해 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리고 밑에도 물도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욕실에, 저 같은 경우 욕실에 들고 가서 흠뻑 밑에 물이 흐를 정도로 흠뻑 한 번씩 주는데, 그 물을 주는 시기가 저는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적응한 거죠. 잘. 아, 우리 주인이 이제 열흘 정도 됐으니까 물 줄 때가 됐네라고 아마 얘가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열흘이라는 거는 집집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열흘이지만 다른 분들은 뭐 더 건조한 댁에서는 5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햇살 잘 드는 곳에 올리브나무 한 그루 두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요즘에 플랜테리어 식물로 정말 인기가 핫한 식물인데요. 이거는 레인보우 마지나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끝에 잎을 보면요, 옆으로 가면서 붉은빛을 띠고 있죠.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무지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마 레인보우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정말 공기 정화가 굉장히 탁월한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키우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햇살이 굳이 많이 들지 않아도, 햇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이렇게 좀 밝은 곳에서 두고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창가 쪽보다는 약간 소파 옆에 이렇게 두고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잎이 굉장히 흘러내리는, 머리 흘러내리는 것처럼 되게 예쁘죠,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간에 두어도 정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끝 마름이 가끔씩, 지금도 저희 집 요 나무가 끝이 좀 말라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거는 밑에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내 온도가 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분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끝에 머리가 너무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끝만 조금씩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도 그냥 무심하게, 물 자주 안 주셔도 되고,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흠뻑.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식물들을 물을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물을 한 번씩 줄 때 위에 이렇게 샤워하는 식으로 잎도 듬뿍 주고 밑에 물이 흘러내릴 만큼, 그래야만 여러 가지 샤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한 번씩 물 주면 되고,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초보자들이 좀 가드닝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식물은 히커스 움베르타라는 식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데려온 이유는, 제가 제 동생 집에 어느 날 갔더니 이 히커스 움베르타 이 식물이 아주 굉장히 수영이 예쁜, 키도 크고 아주 외목대로 예쁜 걸 보고 홀딱 반해서 저도 당장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수영이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그마한 사이즈를 제가 저희 집에 들여왔죠. 저도 그렇게 한번 키워볼 욕심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히커스 움베르타라는 이 이름이 좀 길잖아요. 이름이 어느 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뭐였더라 하다가 산소 탱크라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일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소 탱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공기 정화 식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고무나무와 사촌관계라고 해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무나무도 이렇게 잘라내면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저희 집에 온 지는 한 2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싹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냥 요 상태로 조금 더 컸었는데 제가 뚝 잘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라내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잘 안 잘라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얘가 정말 살아있나 할 의심될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또 원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실력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잘라냈더니 이렇게 위에서 싹이, 이거 새로 난 잎들이에요. 얘도. 그리고 여기서 좀 있으면 또 잎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좀 새 잎이 계속 나오죠. 나오게 되면 밑에 요거가 약간 처진 얘네들은요, 이제 쳐주면 돼요. 얘네들은 가위로 자르기보다는 칼로 깔끔하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런 데도 잘라낸 흔적이 있죠. 이렇게 칼로 깔끔하게 잘라냈죠. 그럼 이것도 외목대로 예쁘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요거를 창가에서 두지 않고 여기 가운데 여기에 둔 이유는요, 햇빛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잎이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뭐 그늘진 곳, 반양지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두어놓고 이 자리에서 늘 키우고 있는데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잘 크고 있고, 제가 지금 5가지 식물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특색이 뭐냐면 쉽게 그냥 무심하게 키워라. 물 자주 주지 마라. 죽이는 이유가 다 물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역시도 그랬고, 식물이 조금만 시들해지면 물만 주는 거예요. 밑에는 이미 젖어 있는데 흙은 축축한데, 그래서 과습으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풍이 제일 중요하겠죠. 늘 통풍, 바람이 자주 쐬어주고, 그렇게만 키우면 또 무난하게 누구나 쉽게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그나마 조금 애정하는 이런 식물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거든요.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또 얘기를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라고 약속하고,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